혹시 그날 밤 하늘에 떠오른 별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우는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후 8년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는 마치 멈춰버린 시계처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먹는 저녁 식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의미 없는 웃음소리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져가는 고독감이 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불빛을 깜빡이며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대학 동기였던 강민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형, 내일 등산 어때? 건강도 챙길 겸 한번 나가봐. 푸른 산악회 괜찮더라고. 나이대가 비슷해서 부담 없어. 진우는 찬 밥 한 수저를 입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늘어난 뱃살과 자주 차오르는 숨 때문에 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등산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기억들을 건드렸습니다. 대학 시절 산악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그때 주말마다 산을 오르며 청춘을 불태웠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그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과 그 중에서도 특별했던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한 권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산악동아리 시절의 사진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산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 설악산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수연과 단둘이 찍은 사진들까지. 사진 속 수연의 환한 웃음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그때가 그들 모두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을까요? 사진 속 수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득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함께 산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군생활까지 동고동락했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그의 안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푸른 산악회에서 혹시 옛 동아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군복을 입은 자신과 민호, 그리고 면회를 온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수연의 선택이 민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길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 뭘 하는 거야? 진우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어버린 밥상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고 민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가볼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 한편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수락산 입구에 안개가 짙게 피어오르는 등산로 초입에 도착했을 때 이미 푸른 산악회 회원들은 대부분 출발한 후였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약속 시간보다 늦어버린 것입니다. 등산복 차림의 한 남자가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네요.
이미 다른 회원분들은 다 올라가셨어요. 자신을 푸른 산악회 안내인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럼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 여성 한 분이 오고 계시니까 그분 오시면 같이 올라갈게요. 등산로 입구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도 그 걸음걸이는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사진첩에서 봤던 그 얼굴,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 씨. 진우 씨. 그녀도 그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민호의 아내, 자신의 첫사랑이 여기에 있다니.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 씨가 왜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운동 삼아 가끔 등산 모임에 나가거든요. 말을 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이 그의 눈을 피했습니다. 근데 민호랑 같이 하지 않고 왜 혼자서? 민호의 이름이 언급되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래, 그녀는 민호의 아내였습니다. 푸른 산악회는 부부가 같이 가입이 안 되어서요. 그녀의 대답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남편. 이 우연한 만남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진우 씨는 산악회 모임 처음이세요? 네. 민호가 권해서 저도 산 좀 타보라고 해서요. 산 맛 타시겠어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자. 빨리 올라가요. 그들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내인은 앞서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수연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원들한테 민호 씨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불꽃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진우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 발 아래로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산 공기를 타고 감돌았습니다. 수연은 종종 숨을 고르며 발걸음을 멈췄고 그럴 때마다 진우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작은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진우 씨랑 걸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수연의 말에 진우도 모르게 옛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대학 시절 산악 동아리에서 함께했던 순간들, 설악산에서의 첫 키스, 북한산 정상에서 손잡고 바라봤던 일출까지. 그때의 감정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러게요. 대답은 짧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끝없이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정말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실수였을까? 근데 예전에 저랑 사귀다가 다쳤을 때 잠깐만 얘기하자고 했는데 왜 안 나오신 거예요? 그녀의 물음에 걸음이 멈췄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그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상관에게 허락을 받아 짧은 외출을 나왔던 날.
약속 장소에 수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민호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게 진우 씨가 그때 끝까지 안 나오셔서 어쩔 수 없이 민호 씨를 선택했다고요. 수연의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자신이 나오지 않았다고. 자신이 2시간 넘게 카페에서 기다렸는데 저 군대에 있었잖아요. 그날 약속 지키러 나왔었어요. 2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심과 혼란이 스쳤습니다. 아니, 민호 씨가 그랬어요. 진우가 마음이 변했대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자신의 친구였던 민호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알게 된 진실이었습니다. 그런 거였군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낙엽들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20년의 시간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 저희 잠깐 앉았다 갈까요? 그들은 등산로 옆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등산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배낭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진우 씨. 근데 저 고민 하나만 말해도 돼요? 네. 뭐든 말씀하세요. 제가 항상 물을 많이 싸거든요. 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물을 많이 싸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순간 당황했다가 그녀가 들고 있는 생수병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물을 싸다의 방언 표현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어떻게...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요? 그래도 되나? 수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20년 전 대학생 시절의 그녀가 보였습니다. 등산할 때 물을 많이 싸다고요. 제 것 좀 나눠서 들어주세요. 물이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네, 들어드릴게요. 그의 물병을 받아들며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에 스쳤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도 느꼈을까요? 근데 물도 물인데 수분 보충에 오이가 좋거든요. 하나 드릴게요. 수연이 배낭에서 오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이를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오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수연 씨,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오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겹쳐졌습니다. 잠시 그대로 멈춘 채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한 입 드세요. 오이를 한 입 베어 문수연의 입가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입술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의 입술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도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숲의 바람소리, 새들의 지저귐,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그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그때 정말 저를 기다리셨어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의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순간 슬픔이 스쳤습니다. 네, 정말 기다렸어요. 한 달이나. 그래도 진우 씨는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등산로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떼어냈습니다. 푸른 산악회 회원 몇 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늦게 오셨네요. 정상은 가보셨어요.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희는 벌써 다녀왔어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끝내줍니다. 꼭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간 후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의 순간이 깨져버린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수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가볼까요? 정상 가봐야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과거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진우가 회사에 취직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혼하게 된 사연까지. 하지만 수연은 민호와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는 잘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글쎄요. 다들 보기엔 괜찮게 지내는 것 같죠.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산길을 오르며 옛사nak 동아리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요? 지리산 종주했을 때 진우 씨가 막걸리 2병을 몰래 배낭에 넣어왔던 거,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꾸중 들었죠. 동아리 선배한테. 그래도 맛있게 마셨잖아요. 그날 밤별이 정말 예뻤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별을 보며 마셨던 막걸리. 그리고 수연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던 자신의 머리. 그날 그들의 첫 키스가 있었습니다. 수연 씨.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수연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순간 발을 헛디딘 그녀를 진우가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진우 씨는 여전히 잘 붙잡아주네요. 그 말에 진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대학 시절 험한 산길에서 항상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가요? 수연 씨도 여전히 발을 잘 헛디네요.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20년의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진우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떼려고 했지만 수연이 먼저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수연의 숨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 씨, 가끔 생각했어요. 그날 우리가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수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우도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지새웠던가요? 저도 생각했어요. 매일 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뺨으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순간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요. 진우 씨.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녀의 말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녀는 민호의 아내였습니다. 자신의 오랜 친구의 아내, 미안해요.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가볼까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들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산의 능선을 따라 안개가 살짝 내려앉아 있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수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탄과 동시에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본 풍경이 언제였더라? 설악산 대청봉이었죠. 그때도 이렇게 맑았어요. 진우의 기억을 그녀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마지막 등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는 입대했고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바위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수연이 준비해온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조용히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우 씨, 혹시 후회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그날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일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생각으로 뒤척였던가요? 솔직히 매일 후회했어요. 그날 뭔가 달라졌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만약 진우 씨가 정말 나오지 않은 거라면 어떡하지? 민호 씨 말이 진실이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결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행복하세요? 민호 씨와 질문이 입에서 튀어나온 순간 후회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물어볼 권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김밥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행복. 그게 뭘까요? 겉으로 보기엔 다 행복해 보이죠.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수연이 놀라 그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너만 나왔더라면 난 달라졌을지도. 진우의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언제 몰려왔는지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비가 오네요. 빨리 내려가야겠어요.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등산로가 미끄러워졌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수연이 발을 헛디뎠고 진우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조심해요. 그들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빗속을 함께 내려왔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그녀의 온기가 2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산 아래 작은 정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정자에서는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젖었네요. 수연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머리를 닦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목덜미를 따라 흐르는 물방울, 젖은 셔츠에 드러나는 어깨선.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마치 우리 인생처럼. 수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 우리도 이렇게 갑작스러웠잖아요. 헤어짐도, 다시 만남도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진우 씨, 지금의 만남은 어떻게 생각해요? 운명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그녀의 질문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될까요? 수연 씨, 사실 나는. 그 순간 수연이 갑자기 몸을 숙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아요? 아, 갑자기 속이 안 좋네요. 오이가 상했나 봐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등을 살며시 두드려 주었습니다. 토하실래요? 제가 등 두드려 드릴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그녀의 등을 두드리는 동안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좀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자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 그들은 급하게 몸을 떼어냈습니다. 민호가 우산을 쓰고 정자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진우야,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민호야, 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둘이 같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산악회에서 우연히 만났어. 진우 씨도 푸른 산악회 회원이었나 봐. 민호 씨도 푸른 산악회 회원이었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자신과 수연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보, 전화도 없이 어디 갔다 온 거야? 찾느라 고생했잖아. 민호의 말에 수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요. 오랜만에 산에 오고 싶어서. 그래도 말 한마디 하고 가지.
걱정했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비도 오는데 수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지막으로 진우를 향했습니다. 진우 씨, 조심해서 가세요. 네. 수연 씨도요. 그들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 민호와 함께 정자를 나섰습니다. 우산 아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만 남은 정자에서 진우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수연이 베어 문 오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수연과의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호가 거짓말을 했다니.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만약 그때 민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정말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것을 수연이 알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집에 도착해 샤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연의 눈빛, 손끝의 온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아쉬움까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군대에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그녀가 민호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 누런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수연에게 외출 나와서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다음 휴가 때 꼭 만나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하는 진우,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그 속에 자신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우 씨. 저예요. 수연이요.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수연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산악회 안내인에게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편안하게 산에 다녀온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저도 즐거웠어요. 옛 생각도 많이 나고. 진우 씨,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연 씨, 그게 괜찮을까요? 그냥 옛 친구로서요. 우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수연을 다시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민호에 대한 배신이 아닐까요? 생각해 볼게요. 수연 씨. 네, 이해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수연의 제안을 곱씹었습니다. 옛 친구로서 만나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들 사이에는 이미 그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의 우정, 그리고 수연에 대한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결국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수연 씨.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민호를 생각하며 보내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연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우연히 시내에서 민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진우를 보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그래, 민호야. 잘 지내. 그들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산에서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민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사실 그날 수연이 핸드폰을 보니까 산악회 문자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좀 궁금해서 따라갔어. 너를 만날 줄은 몰랐지. 그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핸드폰을 확인한다고. 너희 잘 지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좀 힘들어. 사업도 잘 안 되고, 수연이와도 자주 다투고.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 민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동정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20년 전 그가 한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민호야, 그때 군대에서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갔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그때 난 수연이를 너무 좋아했어. 내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거? 최악의 선택이었어. 민호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그들 셋 모두가 거짓말 때문에 20년을 잃었습니다. 후회는 매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잖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 카페를 나온 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민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결심을 하고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없을 때 민호가 전화를 받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연이 받았습니다. 진우 씨, 수연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서요. 그들은 한강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오후. 그녀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를 보자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일주일 만이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20년 전에 보내지 못한 편지예요. 그리고 새로 쓴 편지도 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누런 종이의 오래된 편지와 새하얀 종이의 새 편지.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도 돼요? 네.
물론이죠. 수연이 오래된 편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 씨, 이걸 20년 동안 갖고 계셨어요? 네.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녀가 새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가 읽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연에게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내 심장은 여전히 너를 위해 뛰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걸어왔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했지. 민호를 만났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아. 그건 민호에 대한 배신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만이야. 가끔은 만약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생각에 빠져. 만약 그날 우리가 만났더라면, 만약 민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이제 의미가 없어. 내 손끝에서 느껴진 온기는 여전히 내 손에 남아있어. 하지만 이제 그 온기를 놓아주려 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연아. 진심으로. 진우 수연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 수연 씨, 우리가 만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찾아 꼭 쥐었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우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쥐었습니다. 수연 씨, 민호와의 관계는 괜찮아요. 그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냥 살아요. 사는 거죠. 뭐. 서로 익숙해진 거예요. 그 말에 담긴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의 손이 그의 손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진우 씨, 저도 편지 하나 줄게요. 그녀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중에 읽어요. 제가 없을 때. 그들은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네. 잘 가요. 수연 씨. 진우 씨도요.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돌아봤습니다. 진우 씨, 행복하세요. 그렇게 수연은 떠났습니다. 진우의 시선은 그녀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수연이 준 편지를 열었습니다. 진우에게 20년 동안 꿈에서 당신을 수없이 만났어요. 매번 깨어날 때마다 현실이 너무 아팠죠. 그날 산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꿈이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민호와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착해서 민호를 배신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 손끝의 온기. 나도 아직 느껴요. 그 온기만큼은 평생 간직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만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진우 씨.
내 마음속에서 당신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예요. 수연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물에 비친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첫사랑처럼 아름답고 슬프게.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수연과 함께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마지막 페이지에 그녀의 편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안녕. 내 첫사랑.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남은 불꽃은 영원히 간직하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수연과 진우는 다시 20살의 청춘이 되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산들바람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